맞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3, 4일을 고생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 근육통 같은 게.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이제 앞쪽 하셔서 앞쪽에 있는 321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323페이지 가면 행정처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교재 보면 하여간 많이도 늘려놨어요. 쭉쭉 늘려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뭐 읽으실 필요 없지만 읽어보면 한 말 또 쓰고 한 말 또 쓰고 좀 이따 또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는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특강하고 막 그랬을 때는 막 50페이지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축약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마지막 최종 특강할 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 수업을 좀 잘 들어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 뭐냐면 구청에서 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죠? 서울시에서 때리는 거. 자격 취소.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도의사가 맡아갖고 있어요. 자격 정지 매기는 것도 있어요. 소공한테. 자격 정지도 시도의사.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 이건 구청. 구청에서 영업 정지 때리죠. 등록 취소 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할 게 그거예요. 주로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거. 자격증에 대한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맡아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영업정지, 뭐 등록 취소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앞부분에서 볼 게 자격 취소.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행정적인 제재 중에서 제일 센 거예요. 자격 취소니까. 그럼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냐면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 보면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나와 있고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는데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고, 핵심은 일단 자격 취소 사유 박스에 있는 4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1번, 박스의 1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게 뭐예요? 컨닝한 거죠, 컨닝. 근데 시험장에서 들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시험장에서 들키면 시험지를 찢기는 거고, 시험장에서 안 들켰는데 나중에 가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격 취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게 부정 취득해가지고 자격 박탈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험지 빼낸 거. 시험 보기 전에 인쇄소에서 인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쇄소에 있는 직원이 빼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났지. 몰랐어. 그러니까 시험 끝났어 이제. 근데 어떻게 들켰게요? 쉬쉬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지금. 근데 그 시험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유출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 주고 시험지를 빼냈겠죠. 응? 인쇄소 직원은 그거 이제 인쇄할 때 자기가 빼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얼마 줘. 내가 이거 시험지 빼줄게. 이렇게. 알았어. 500만 원? 줬지. 그 시험지를 산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만 합격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500만 원을 줬잖아 지금. 본전 찾고 싶잖아. 딴 사람한테 또. 그러니 너 입이 근질근질한데. 500 주면 내가 시험지 빼내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뭐요? 그래 500만 원이면 문제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또 사고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게 세상에 안 드러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안 드러나는 일도 많겠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합격 못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합격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했지. 돈은 500만 원 줘놨잖아. 500만 원 제가 설정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500만 원 줘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 돌려달라고 가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아, 그러니까 합격 못한 건 너 탓이지.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움 현장에 이제 경찰관이 입회하게 된 거지.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새끼가 내 돈 500만 원 안 준다고 하면서 왜 무슨 돈인데 조사 딱 들어가는 그거잖아, 이제. 그래서 들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일망타진.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격 취소. 실제예요, 실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나와도 뭐 구석지 조금 나오다가 그냥 끝나버려. 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뉴스 나가면 골치 아파요. 그때 당시도 보면 다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막아요. 응? 시끄러우니까 나가면. 그 누구를 통해서 막는 거야? 국토교통부에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자들한테 술 사줘. 그러면 친해. 아, 좀 얘기해. 그 좀 내지 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술 받아먹고 안 내. 지금도 어딘가는 있을걸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비리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럼 우리는 기자를 좀 잘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가 되나, 우리가?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 자격 박탈이요. 자, 2번.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길지만 자격증 빌려준 거예요, 이거. 자격증 빌려준 거. 이것도 들통이 나면 자격 취소. 이런 경우는 이제 심증이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 지금 증 걸려있는 사람이랑 그 사무실에 맨날 앉아있는 사람이랑 얼굴이 틀리잖아. 그죠? 평상시 때는 문제가 안 돼, 이게. 근데 그 사무실을 이용했던 손님 고객이 자기는 계약했다가 물리고 싶어. 근데 물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변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그 계약서 쓸 때 보니까 거기 썼던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증은 B가 걸려있잖아. 그럼 뭐야, 이게 이상한데? 하면서 알아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트집 잡아. 그래서 드디어 만나자고 해. 지금 당신 자격증 없잖아. 그럼 저 사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냐고 하면서 이 사람 안 나와서 지금 안 나오고 당신이 빌려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거 계약 물르자고. 물려주면 내가 구청 안 가고 안 물려주면 내가 구청 간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맨날 똑같아요, 이게. 거기를 약점을 딱 잡아내가지고. 뭐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해? 이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그 상대방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깨고 싶은데 그거 깰 때 좀 돈 돌려주자고 막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잖아, 보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떼인 돈 뭉탱이로 물어줘야 돼.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빌려서 한다 그러면 조심조심 하셔야 돼. 그런가? 빌려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3번.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자격 취소당한다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를 받고 이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인데요. 소공 누군지 알죠?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근데 법을 위반하면 소공도 법을 지켜야 되거든. 위반하면 자격정지를 먹어요.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일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자격정지를 얻어맞고서도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해요. 누가? 소공이. 그럼 자격정지 받은 것을 자격정지라고 하는 얻어맞은 것을 안 지키는 거죠, 이거. 그래요? 자격정지를 누가 때리게 해요? 자격증이니까. 자격 취소도 시도의사가 하지만 자격정지도 누가 매겨요? 시도의사가 매기지. 시도의사가 자격정지를 매겼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지금. 정지받고도 이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뿔나죠? 자격 취소로 올라가, 이제는. 더 괘씸해서.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직원이, 소공이. 가로 안의 내용은 지금 무시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징역을 받은 거예요, 징역.
이 법이 무슨 법이고요?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받은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법 위반했을 때 징역살이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징역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징역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징역이 아니고 벌금 무는 수도 있어. 근데 벌금 물어 갖고는 자격은 끄떡없어. 그러니까 현업하신 분들이 막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위반행위 막 사연 얘기하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자격 취소 되냐 안 되냐를 되게 물어봐요. 그럴 거죠. 자격 취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중개업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자격증을 새로 따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제. 합격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할 때, 물론 얼굴은 밝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다시는 못하겠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합격에 나가신 분이 3,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못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세에 물론 젊은 층들이 많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합격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공부할 때 뭐냐면 자기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중간에 보면 아무 일이 없어도 한번 변덕을 부려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응? 막 공부하는 장소도 바꿔보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고 끝까지 처음 마음처럼 쭉 하는 게 그게 참 힘든 거라요. 그렇게 하면 합격해요. 누구든지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여기 징역을 받으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받으면 자격 박탈 이렇게 되지. 요 4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이러면 이제 제일 위로 가시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자격 취소 사유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제일 위로 가보세요. 지금 326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줄 밑줄 긋고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의사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2줄 아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서울시장 같은 시 도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격증 따신 분이에요. 서울의 자격증을 땄어. 시험 봐서. 그러면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무실 오픈할 때는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사무실 오픈한 거예요. 따기는 서울에서 땄는데 사무실을 갔다가 어디에 냈냐면 고양시. 이렇게. 자격증 따신 분이야. 공인중개사죠? 자격증 있으면.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격 취소 당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받았다. 징역이니까 막 무거운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기간은 징역 예를 들어서 1월 1개월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징역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받았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격 박탈 사유예요.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처음에 자격증을 줬던 서울시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냐? 고양시장급이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요? 둘 중에. 줬던 사람,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여기 지금 첫 줄에 두째 줄에까지 나온 게 이거잖아요. 교부했던 시도지사. 근데 여기서 사무소 있는 곳의 시도지사는 경기도지사잖아. 경기도지사가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죠. 그게 첫 줄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잖아요. 이 사람 사무실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받은 요것을 경기도지사가 알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서울시장보다는. 일을 여기서 하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자기 입으로는 자격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권한이 줬던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서 자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통보. 그죠? 통보. 이렇게. 이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떻게 취소 박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릴 수밖에 없다. 예? 저희 한 사람하고 애들 어릴 때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싸웠던 가끔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애기들을 혼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혼낸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혼낸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감정이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지? 내 아들을 내가 혼내는데. 근데 아니야. 제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일러야 돼요. 야, 얘가 뭐 안 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혼낸 것도 없지만 그렇게. 제가 직접 혼내기는 좀 힘들어. 그런. 뭐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엄마가 저를 불러요. 얘 혼내주라고. 애들이 크니까. 지금은 이제 막 부르는데.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일러서 요렇게 가는 거.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당하면 이 취소 당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어요. 일단 3년 동안 시험을 못 봐. 그 다음에 3년 동안 일을 못해. 결격자라는 얘기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을 뺏어놔요. 반납. 뺏어놔. 취소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증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격증 갖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뺏어놓는다. 응? 법상은 이제 7일 내 반납하게 돼 있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기고 그래요. 불이익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327페이지. 327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자격 취소했다고 시도의사가 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거. 자격 취소하고서 요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다른 국장한테 5일 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또 5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5일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 취소당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그 세 줄을 갖다 밑줄 그으시고 특히 둘째 줄에 며칠 내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요? 7일 이내 반납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면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3년 동안 제한합니다. 동그라미 1번. 3년간 시험 못 봐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및 중개업무 종사 제한. 이것도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은 일을 못한다. 이 두 가지. 이거잖아요. 3년 동안 시험도 못 봐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 게 뭐예요? 자격 취소.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자격 정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자격 정지 사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취소보다. 이번 올해 시험에는 자격 취소가 나왔지만 사실 거의 매년 나오는 건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 사유. 나중에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보시냐면 329페이지 가보세요. 329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일단 자격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거냐? 소공이요, 소공. 밑에 일하는 직원이요.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밑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정지 먹이는 거예요. 자격정지. 지금 329페이지죠. 제일 위에. 첫 줄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소공을 동그라미를 쫙 쳐주시고.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소공한테만 하는 거예요. 보조원한테는 자격정지 매길 수 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자격정지가 안 되지. 그럼 밑에 있는 박스가 자격정지 사유인데 이거 전부 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밑에 있는 박스는. 다 소공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소공이 갑이라는 업소에서 중개업소에서 일하는데 동시에 을이라는 중개업소에서 또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두 군데 속하면 안 돼. 그러면 정지 먹어요. 그 다음에 2번. 도장 얘기 나왔죠?
자, 인장은 누가 등록해야 되죠? 도장은 누가 등록할 의무가 있다? 원래 개공이죠. 그럼 소공은? 소공도 계약서 써주니까 도장을 등록하고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정지 먹고. 2번이죠. 3번. 우리 소공은 확인 설명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는데 설명해 줄 수는 있고. 설명해 줄 때 막 거짓말로 설명했어. 잘못됐지. 그러면 뭐요? 정지 먹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지 먹는다. 누가요? 소공. 4번도 공부한 거예요. 자, 소수 공인인사는 확인 설명서를 써줄 수 있죠. 써주었다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누가요? 소공이. 근데 날인 안 했죠. 소공이 날인 안 한 죄. 그럼 뭐예요? 정지 먹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소공이 계약서 써줄 수 있죠? 근데 계약서 써줄 때는 거기다가 써줬을 때는 서명 및 날인 해야 되죠? 안 했다가요. 정지 먹어요.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6번도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격정지 사유 나와 있는 가로 2번을 큰 별표하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큰 별표하셔야 됩니다. 조그맣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나왔죠. 다운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이거 A하고 B가 거래합니다. 근데 둘이 11억에 사고 팔았어요. 11억에 20을. 근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많이 올라가지고 계약서 쓸 때는 10억이라고 계약서에 써요. 그래 놓고 현금으로 1억을 준비해서 B가 A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에 이 집을 판 거예요? 11억에 팔았지 사실은. 근데 이거에 기준해서 양도세 내야 될 걸 계약서 상으로는 10억에 딱 써놓으니까 10억에 판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돈은 현금으로 받아버리니까. 응? 이게 뭐예요? 거짓 기재. 요거 뭐예요? 거짓 기재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공이 거짓 기재 뒀다 그러면 뭐예요?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다운 계약서 써주면 정지 먹는 거예요. 정지. 6번. 예. 7번. 법 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소공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뭐예요? 정지지. 금지행위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소공이 하는 금지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 그러면 소공이 거짓말해서 속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지. 몇 번이라고요? 7번. 금지행위는 이거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금지행위도 많이 익혀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게요. 이제 정지 절차. 정지 절차가 아까 취소 절차하고 비슷해요. 자, 볼게요. 일단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받는 거죠? 밑에 직원 소공, 증 갖고 있는 소공. 찾지 마시고 칠판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소공이 하는 거예요. 뭐 자격 정지도 누가 매기죠?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 딸 때는 서울에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서울에서 증을 땄는데 이 사람이요.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일산에 가가지고 사무실 거기에 취직을 했어. 일한다고. 그러면 요런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를 누가 매겨요? 둘 중에. 증을 받은 데는 서울시장한테 받고 사무실은 뭐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다. 그러면 이때 자격증을 누가 매기죠? 여기 아니고 준대. 무조건 자격증 준대. 준대에서 뺏고 준대에서 정지 매기고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도에 있는 고양시에서 사무실 일하니까 소공이잖아. 소공. 자격정지 매기는 사유가 방금 전에 봤었죠? 뭐 도장을 안 찍었다든지 뭐 다운 계약서 썼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등록 관청에서 알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요 경기도지사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알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일을 어디서 하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자격정지를 매길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알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일러야 되죠? 통보. 그러면 정지를 여기서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죠. 여기가
사무소 있는 소재지가 이르고 줬던 데, 교부했던 데가 때리고 우리 똑같지. 구조 똑같아. 근데 이제 받는 불이익을 가만히 보면 좀 다른 게 자격 정지를 받으면 정지 먹은 그 기간 동안만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 3개월 받았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결격자. 자격 정지 6개월을 매겼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떠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불이익이에요. 유일한. 자격 정지 당했다고 했을 때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 자격을 지금 못 써먹게 정지, 스톱을 시켜놓은 거지 박탈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납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시험을 새로 봐야 돼요? 아니, 자격증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가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사실은 그 사유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불이익이 거의 이거예요, 이거. 그죠? 뭐 보고하거나 그럴 필요 있냐? 그것도 없어. 취소보다 정지가 훨씬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봐요. 어디냐면 일단은 그 328페이지 왼쪽 페이지 오시면 매년 나온다고 막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 1번 처분 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줄 보면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누구게요? 교부했던 시도의사죠. 시도의사라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교부했던 시도의사죠. 그렇게 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박스 밑에 가로 3번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처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요. 자격정지를 받고 자격이 정지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하면 딱 밑줄. 뭐가 돼버린 거예요? 결격자. 얼마 동안? 정지 기간 동안. 우리가 결격사유 할 때도 이거 했던 거예요. 나머지 밑줄 긋지 마세요. 거기 딱 밑줄 긋고. 됐습니다. 이렇게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받는데 요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합쳐가지고 매년 한 문제.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내용에 거의 한 80% 정도는 했는데 나중에 1월 달에 가서 조금 한 10% 정도만 더 붙여서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 볼 거냐면 저기 가보세요. 저기 331페이지. 이제 등록 취소로 가요. 등록 취소 누가 하게요? 등록 취소. 등록관청.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에요 지금? 만약에 사무실이 은평구에 있어 그러면 은평구청이지. 그렇죠? 자격증을 따기는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사무실 오픈은 여기 은평구에다 사무실 낼 수 있나요? 있지. 그 은평구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 법을 위반해서 등록 잘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등록 취소를 은평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은평구청장. 은평구 등록관청이 어디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 있는 곳.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무조건. 자격증을 어디서 땄는 건 상관없이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독관청이 은평구청장이 되는 거지. 그럼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인 은평구청장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걸 하거든. 근데 그걸 때릴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다 만들어놔. 정해놨어, 미리. 그래서 요게 이제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에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은평구청장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더니 기분 나빠. 그래서 다 잡아들여.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청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막 중개업소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서 막 걸어갖고 막 제재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법이 정한 그 위반 사유가 딱 있을 때 그걸 단속을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재를 낼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다 미리 정해놨어요. 많이 있겠죠?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331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등록 취소 처분인데 가로 1번요. 아래쪽입니다.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써져 있습니다. 절대적. 반드시 등록을 자르게 되어 있는 사유가 있고 그렇죠. 좀 넘어가셔서 334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334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떠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냐,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거냐, 아니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냐,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돼. 나중엔 암기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몇 가지를 밑줄 그어볼 거예요. 자, 먼저요. 이제 반드시,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사유죠.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건데, 자, 암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332페이지 보세요. 몇 가지를 갖다가 체크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먼저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냐?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10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사장님이 결격자가 됐어.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자죠. 언제까지요? 10년 동안 될 수도 있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 10년 전에도 복권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복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결격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결격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관청에서는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 버려야지.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말소야. 결격사유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 사기죄로 걸려 들어갔고, 그러면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자, 우리 이 부동산 사장님은 깜빵에 가요, 안 가요? 깜빵에. 안 가지. 집행유예 받아버리면 깜빵에는 안 가.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죄를 지은 거잖아. 그러면 결격자이긴 하지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 그래서 집행유예 2년 받았다 그러면 관청은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시켜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밑에 그 박스에 있는 거 일일이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제목만 딱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또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될 것도 안 됩니다. 예? 되게 힘든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막 써놨어요. 쭉.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나오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구별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 예를 든 것처럼 결격자네 그러면 등록 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아니면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줄여서 이중소속.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인데 동시에 다른 부동산의 소공으로 취직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심각하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가 부동산 사장인데 다른 부동산의 소공으로도 근무를 해. 어떤 일이 발생해? 다른 부동산의 매물을 몰래 다 빼와서 여기서 중개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눈을 뜨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제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이거 안경 끼고서 한 0.4 될까 말까요? 잘 안 보여요. 이거 끼고 저 테스트 가면 0.5가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도 잠자는 사람 눈은 잘 보여요.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이는 걸 어떻게? 어디까지 됐죠, 근데? 아니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또 근무하잖아. 또 그러면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을 싹 빼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중개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 부동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 이중소속 금지. 만약에 부동산 사장이면서 저쪽 직원이야. 절등치야. 크게 걸리는 거 이거. 응? 이쪽으로 속였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죠? 절등치.
자, 그게 동그라미 5번. 절등치는 절대적 등록 취소의 줄임말이에요. 5번. 우리 줄임말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줄임말도 있고요. 그 줄임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기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게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큰 놈 작은 놈 둘이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막 용어를 쓰는 거야, 둘이 막. 그래서 뭐 귀찮아서 굳이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봐도 다 대답도 안 해주죠.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이야. 대답도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런 거 몇 번 당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관심도 없지만 아이가. 예?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등록증 양도되어라고 되어 있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말소예요, 말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잘 나와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봐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업무를 봐. 영업정지는 뭐예요? 일하지 마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일을 한다 이거지. 사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 불났죠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등록을 잘라버려. 요게 7번. 8번요. 8번도 보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거야. 2번 이상씩이나 영업정지를 받은 전과가 있어. 2번. 근데 다시 또 뭐예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또 한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등록을. 이번에 한 행위는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그 전에 전과가 2건이 있으니까 합쳐서 해요. 그럼 3번째니까 3진아웃죄를 떠올리셔야 돼. 그러면 등록을 말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 취소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간은 중개업을 못한다. 3년 동안은 중개업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동그라미 8번이에요. 잘 나와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 취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지. 할 수도 있겠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위반의 정도가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위반의 정도가 조금 약한 것들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자, 334페이지 가셔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둘 이상?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을 둔 거예요. 사무실 2개. 그러면 이게 걸리면, 적발되면 등록, 취소,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물어봐요.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버린다고요. 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것도 많지.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인데 막 저쪽 가니까 막 거래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파라솔을 치고 앉아있어. 사무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실이 있는데 또 파라솔을 쳤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중사무소는 아니야. 이게 사무실이 아니니까 파라솔이. 그렇지만 영업장소가 2군데 나오는 그런 꼴이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도 법에서 금지. 이게 뭐예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이건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 할 때. 네. 떴다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걸리면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요. 6번 했습니다. 우리 6번. 6번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사장님이 전속으로 맡았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7일 내에 공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개 안 했어. 퍼뜨리지 않았다고. 전속으로 맡았는데도. 그러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정보 공개는 전속으로 맡으면 며칠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7일이죠. 거긴 안 나왔지만 7일 내에 공개 안 했다가는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7번. 잘 나오죠, 이거. 아까 지금 사례 들었던 겁니다. 11억에 팔아놓고는 계약서상으로는 뭐예요? 뭐 9억 적어놓은 거예요, 9억. 다운 계약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기재지. 그러면 요게 들통이 나면 부동산 사장님은 뭐예요? 등록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것도 공부한 거예요. 중요하고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9번. 9번은 금지행위 저질렀다고 나왔죠.
금쟁이가 여러분 14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죠. 뭐 금쟁이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금쟁이 중에서. 네? 이렇게 자꾸 이게 고통스럽게 자꾸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치매도 예방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금쟁이 중에서 제일 떠오르는 것은 초과보수 아니에요? 복비 많이 받은 거. 그러면 초과보수, 복비 많이 받아서 들통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금쟁이야. 그럼 관청에서는 복비를 많이 받은 사장님에 대해서 뭐예요?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응? 요게 금쟁이 중에 제일 떠오르는 거? 또 금쟁이 중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거짓말 치고 속인 거. 거짓말 치고 속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도 뭐예요?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예. 자, 여러분 금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337페이지 가보세요. 등록 취소보다 조금 약한 위반행위가 또 있어요. 그런 법에서 업무정지 사유로 막 정해놨어요. 다시. 업무정지요. 영업정지. 다른 업종에서는 영업정지라고 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라고 그래요. 법을 위반한 거죠. 정해놨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업무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되게 많은 거예요.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일일이 뭐 이걸 기억하거나 뭐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거 3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쭉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세요. 6번.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인 설명서에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날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도장 안 찍었죠?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지금 제 주변에도 보니까 사장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응? 누가 대신 찍었느냐? 소공이 대신 찍은 거예요. 근데 사장은 안 갔어. 사장 그 개공이 날인 않고 소공이 대신 날인한 거예요. 소공이 대신 날인하고 소공은 날인 안 한 거야, 자기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계약서는 보통 물건지가 썼어요. 근데 이 사장 쪽은 손님지야. 그러니까 손님을 끌고 계약서 쓰는데 갔어. 그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이야. 사장 안 가고. 그럼 소공이 가서 거기서 이제 계약서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잖아, 자필로. 근데 거기다가 소공이 사장님 이름을 쓰고 사장님 도장을 찍었어, 갖고 가서. 자기는 안 찍었어. 들통나서 우리 사장은 어떻게 되냐? 그 개공은 업무정지. 도장 안 찍었다고. 자기가 안 찍고 남이 찍었잖아요. 두 번째. 밑에 소공은 자기는 또 안 찍었잖아. 자격정지. 이 소공은 자격정지 3개월. 사장은 업무정지 6개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장 안 찍었다 그러면 정지요, 정지. 취소까지는 아닌데 정지를 먹는 거라고. 그 업무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이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격정지 받은 그 소공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킨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일이 생겨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관두게 됐지. 관두게 됐는데 이제 일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치킨집 한다고 막 난리더라고. 이게 정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8번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고 나왔죠. 도장 안 찍었는데 또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도 뭐예요? 정지야, 정지. 그러니까 도장 안 찍은 건 전부 다 정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취소까지는 없고 정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2번 별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자, 업무정지는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법을 위반해서. 도장 안 찍어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구청이 몰라. 구청이 아는데도 영업정지를 안 때리고 있어.
제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338페이지 가로 2번. 그러면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제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3년 안에 그 구청에서 저한테 정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안 때리고 쑥 지났죠. 이제 못 때려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지나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잘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들키고. 요게 뭐예요? 시효. 시효제도가 있죠. 저는 학교 처음 이제 법대 들어갔을 때 처음 이해 못했던 게 시효제도예요. 아니 잘못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갚을 돈이 있는데 왜 몇 년 지나니까 안 갚아도 되느냐. 아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 지금까지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꿔준 돈이 있는데 10년 지났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20년 지나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범죄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 살인죄를 저질렀어. 근데 20년 30년 도망다녔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죄를 지었으면 주인을 못 잡았으면 붙잡지 못했으면 모르나 잡았으면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 그렇죠? 세금 같은 것도 징수시효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3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지나버리면 세금 안 내도 되고 못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효 같은 건 3년, 5년, 10년 뭐 그래요, 거의.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이냐?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3년이 넘도록까지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안 때리면 3년 지났다 그러면 그냥 못 때려 이제. 이게 뭐예요? 시효제도지. 3년 잘 나와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업무정지 말고 더 센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등록 취소. 그런데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3년이 흘렀어. 3년이 뭐예요? 5년이 흘렀어. 그러면 5년 지난 뒤에 구청에서 저한테 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저한테 아까 뭐 복비 같은 거 많이 받고 그랬어. 근데 그것 때문에 5년이 흘러버렸어. 5년 동안에 거기 대해서 등록 취소 안 했거든. 5년 지나고 나서 등록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청에서 저한테. 저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5년 지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업무정지는 3년이니까 한 5년쯤 될 것 같아요. 등록 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어요. 저하고 잘 맞아. 시효제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때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정지밖에 없지. 업무정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독특하잖아요. 응? 등록 취소하고 다르잖아요. 응?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시면 343페이지가 있어요. 자, 요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쉴 거예요. 쉰 게 아니다 참. 수업 끝내죠. 자, 요 승계제도가 나중에 가면 승계제도가 올해 시험에 사례 문제로 하나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근데 이번에 우리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걸 이해해 보자고요. 자, 뭐냐. 자,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2번이나 받았죠, 지금. 근데 아까 우리 공부할 때 2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지르면 삼진아웃죄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이 취소해야 되고, 등록이 잘리면 몇 년 동안이나 일을 못해요? 3년.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금 얻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 나 이제 삼진아웃죄 걸리겠다 싶으니까 재빨리 뭐요? 폐업을 해. 그랬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슬그머니 다시 또 오픈하고 등록해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 2번 받은 전과 기록이 폐업했다가 재등록한다고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업무정지 2번 받은 것이 무조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만약에 여기서
폐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진 걸로 보게 되면 아까 삼진아웃제 있죠? 2번 전과 기록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삼진아웃제가 걸려서 등록이 잘려야 되는 이 제도는 죽은 제도가 돼버려요. 왜요? 2번 얻어맞으면 폐업을 했다가 정리하고 다시 등록해서 새 출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폐업 전에 얻어맞은 게 있잖아요. 그 얻어맞은 것은 당장 사라지지 않고 폐업했던 말았던 1년 동안은 따라다녀요. 1년 동안은. 그래서 1년간은 승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승계. 따라다녀.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했는데 요때쯤 이렇게 여기가 1년이야? 1년. 1년까지 따라다니는 게 돼 있는데 요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중간에 폐업했다고 손치더라도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전과 2번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1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영업정지 받을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거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 2번 받은 전과는 뭐예요? 살아있죠? 안 없어졌죠? 그럼 업무정지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게 되니까 삼진아웃제지. 이 사람한테는 업무정지 대신에 뭐예요?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죠. 절등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얻어맞았죠. 업무정지든 뭐 과태료 뭐 얻어맞은 게 있으면 폐업하고 뭐 재등록하고 뭐 특히 폐업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1년 동안은 그래도 따라다니고 1년 지나면 안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지난 요 시점에 만약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요. 요 시점에. 예? 그럼 요건 업무정지 받은 거 첫 번째 받은 것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업무정지 한 번 받은 전과만 있고 이번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2번이잖아. 이래가지고는 등록 취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업 전에 받은 게 있으면 폐업했다고 손치더라도 1년간은 따라다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처분에 받은 효과는 요 처분일이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따라다녀요? 1년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줄을 그어볼게요. 교재는 344페이지 가십니다. 밑줄 그으시고 344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세 줄 딱 밑줄 긋고 끝. 이렇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긋고 끝.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특히 둘째 줄에 보면 행정처분의 효과. 효과는 불이익입니다. 의미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 1년간 승계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고요. 요거 하나 기록한데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요거.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사장님인데 업무정지를 받은 게 아니고 업무정지 받을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아직 받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업무정지 사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영업정지 받아서 정지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폐업을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오픈을 해요. 지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해서 영업정지 얻어맞을까봐 폐업한 거예요. 피하려고. 나중에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아십니다. 요 사람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행위 저지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춰내서 그죠? 만약에 재등록을 하면 그 재등록한 요 사장님한테 등록 취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업무정지를요. 이거 업무정지 받을 짓이었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정상이죠. 다시.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뭐였어요? 영업정지. 근데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고 손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차리면 폐업 전 위반행위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재등록을 받아주고 나서 뭐요?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위반행위 저지른 게 있으니까. 하나 더.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만약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이다. 그럴 수 있죠. 저지른 게 초과 보수.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폐업. 등록 취소당하면 3년간이나 일을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했어. 나중에 재등록 안 하면 모르는데 했어.
그러면 폐업절 위반행위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예요?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첫 번째 건 뭐였죠? 이미 얻어맞았어. 그렇죠? 영업정지 이미 얻어맞은 거라고. 과태료 이미 얻어맞은 거라고. 그건 폐업했든지 말았든지 몇 년 동안 따라다녀. 1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이. 왼쪽 페이지. 자, 두 번째 얘기는 폐업 전에 저질렀어. 위반행위야. 근데 폐업을 했어. 그랬다가 다시 재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등록을 하게 되면 폐업 전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이 업무정지 받을 짓 했구만. 영업정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네. 등록 취소 때린다고 이렇게. 자, 위에 밑줄 긋겠습니다. 345페이지. 이걸 밑줄 긋고 수업을 마칩니다. 가로 2번에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 돼 있죠. 제일 위에 345페이지 제일 위에. 자,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행정처분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언제적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든지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다든지 이런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 그죠? 두 가지 지금 스토리 했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1월달에 공부할 때 추가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받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벌칙 남아있네 보니까 벌칙하고 다음 주에 이제 거래 신고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오늘이 16일이죠. 16일 목요일 맞죠? 네. 그래서 23일, 30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벌칙 끝내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네. 위반행위 승계다 그러면 요거요.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위반행위 저질렀다 그러면요. 승계제도 시효제도는 적용이 되잖아요. 업무정지일 때.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리죠? 1년 아닌데? 업무정지는 아까 시효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3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러면 몇 년 지나야?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시효제도가 있죠. 시효제도 있고 그런데 기본 원칙은 뭐냐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 다시 차렸어요. 그러면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이 이 위반행위 하고서 요 기간이 3년이 넘어버리면 그럼 못 때리겠죠. 그럼 3년 전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야. 지금 이제 질문은 시효제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연결할 필요 없고 따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정리해야 돼. 첫 번째,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러면 폐업을 했건 뭐 했건 상관없이 시간만 3년이 쑥 지나면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때려. 이건 철칙이에요. 예외도 없어요. 하나 했죠? 두 번째는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어. 이거 받은 것은 폐업을 해도 1년 동안은 줄기차게 따라다녀요. 1년 동안은.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 따라다녀서 좀 무겁게 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두 번째 거. 아빠 왼쪽에 있던 거. 세 번째. 업무정지 받을 위반행위를 한 거야. 그게 훌쩍 3년 지나면 첫 번째 얘기처럼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전제하에서 중간에 폐업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재등록하면 기다렸다가 어떻게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원래 3년 지나면 못 때리는 거고. 그렇죠? 두 개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뭐 지금부터 연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